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임대료 규제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이다. 이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자, 이 정부의 규제 임대료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은 고정이 되어 있지만은 수요도 임대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탄력적. 장기로 가면 달라지죠. 장기로 가면은 공급이 변하기 때문에 우상향, 수요도 어떻게 돼? 이렇게 완만한 탄력적인 형태가 되죠. 자, 수요와 공급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균형. 이 시장의 균형 임대료인데 이 균형 임대료가 너무 높다. 그래서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죠. 이게 바로 규제 임대료죠. 지금 문제가 이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선은 요 가격 차이만큼 임대인은 손해를 보죠.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임대주택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질적 수준은 저하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자, 이렇게 공급은 이렇게 단기는 고정됐지만은 임대료가 싸니까 수요 곡선을 만나는 점이 수요량이죠. 자, 이렇게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은 상태를 우리는 초과 수요라고 하죠. 초과 수요만큼 임대주택은 부족해지죠. 2번 맞고, 3번 기존 임차인들에 있어서, 자, 요 점이 수요량, 이 점이 공급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량 수준에서 이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우리는 암시장이 형성돼서 암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가 발생한다? 주거이동.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사 가기 어려워요. 기존 임차인들에 있어서의 주거 이동이 저하, 활발하라, 저하. 요거 다 4번 냈죠? 3번 정답. 기존의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죠. 그래서 임대주택에 있어서의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뭐한다? 감소를 합니다. 자,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깊이 하는 형상이 발생하죠. 왜? 손해를 보니까. 3번 정답.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자, 사업을 10억 원은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90억 원은 연저당 상수 10%로 차입을 하여 투자를 하였다. 이때 순영업소득은 15억 원이 발생한다. 이 기업의 1차년도 총자본 수익률은 얼마냐? 자, 총자본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은 총투자 수익률 또는 뭐죠? 총투자한 금액, 총자본 수익률, 총투자한 금액에 대한 총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뭐에 대한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죠. 자, 총투자한 금액 얼마? 10억 내 돈 10억 원과 그리고 얼마? 90억 원은 차입을 했죠. 타인 자본 90억 원,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더준 100억 원이 총투자한 금액이고 순영업소득은 얼마? 15억 원이 발생했죠.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15%. 총자본 수익률은 15%가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분 수익률은 투자한 자기 자본에 대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인 지분 수익, 세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자기 자본은 10억 원이 투자를 했죠. 이때 세전 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 15억 원에 뭐를 뺀다?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는 거죠.
부채 서비스액이 바로 뭐다? 원리금 상환액이죠. 자, 그래서 15억 원의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에 뭐를 곱해준 거다? 우리는 연 저당 상수를 곱해준 것을 말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억 원에 15억에서 대출금 얼마? 대출금 90억 원에다가 연저당 상수 10% 0.1 하니까 9억이죠. 9억. 네? 그래서 10억 원에 15억에서 9억을 빼니까 얼마? 6억 원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얼마? 60%가 나오겠죠. 60%. 그래서 정답 1번이 정답.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인데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의 연저당 상수를 곱해준 거다라는 거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두 개의 투자 대안이 기대치는 같으나 표준 편차 위험이 다를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은 작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1번 틀렸죠. 그래서 17번에 있어서 위험의 측정. 자, 위험을 측정할 때는 이 표준 편차. 위험을 측정할 때는 표준 편차 또는 이 표준 편차를 제곱한 분산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 표준 편차는 이 관찰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 관찰치가 이렇게 평균에 밀집을 하면은 표준 편차가 작고 위험은 낮아요. 반대로 이렇게 관찰치가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표준 편차가 크고 위험은 높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1번 정답. 2번 평균과 분산을 적용하여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평균 분산 결정법인데 평균은 수익이고 분산은 위험입니다. 자, 투자에 대한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할 수 있고 보통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소득의 기대치를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는 표준 편차를 사용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은 실현 소득이 기대 소득으로부터 달라지는 정도를 우리는 위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가능성이 위험인데 이 실현된 결과는 이 실현 수익률을 말하고 예상한 결과는 기대 수익률을 말하는데 이 두 개가 서로 같으면은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이 차이가 바로 위험이죠. 이 차이가 위험인데 이 차이가 작다. 이 실현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위험은 낮은 거고 반대로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위험은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설명이죠. 자, 18번 부동산 투자 이론에서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로부터 산출되는 수익률을 의미하는데 내부 수익률이 이에 속한다. 맞죠? 내부 수익률은 투자안 그 자체에서 장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을 말합니다. 자,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 요구 수익, 최소의 동그라미. 작년 시험에는 물론 최대로 출제했었죠. 항상 요구 수익률을 주의해야 되겠죠. 항상 최소한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요구 수익이다. 주의할 건 최대가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두시고 이 요구 수익률은 무슨 개념?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투자 대안의 기회비용. 어떤 투자를 선택함으로써 포기되는 것의 최대의 가치를 말합니다.
자,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실제 달성된 수익률을 말하고 실현 수익률을 실제 수익률,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요구 수익률은 부동산 투자의 비용성을 의미하고 기대 수익률은 수익성을 의미하는데, 자,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올라간다. 자, 이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우리는 투자가 이루어지죠.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부동산 가격, 시장 가치는 뭐 한다? 상승을 해요. 시장 가치가 상승하면은 기대 수익률은 부동산 가격이 총 투자한 금액, 부동산 가격에 대한 장래에 기대되는 순수익인데, 순수익이 안정적일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전체값 기대 수익률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 수익률은 하락을 해요.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뭐가 하락한다? 기대 수익률이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5번 정답.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다. 자, 19번.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감채 기금 계수는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계수 맞습니다. 자,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 역수. 이거 맞는데 할인율이 R일 때 N년 후에 이론이 현재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구해주는 것을 말하죠. 맞는 점은 연금의 현가 계수란 매년 이론식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을 구해주는 계수입니다. 일시불 동그라미, 일시불이 포인트. 맞는 질문. 4번 연금의 현재 가치는 매 기간 연금액에서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해주면 되겠고, 자, 일정액을 빌렸을 때 매 기간마다 갚아 나가야 할 원금 이자의 합계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당상수인데,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 연금의 내가계수라 아니라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는 감채기금 계수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회계 기록을 검토하여 부동산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수지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다. 회계 기록상 누락되어 있는 것 중에서 안정적인 영업 경비를 구하는데 첨가를 해야 될 항목은 각종 부담금. 2번 정답이죠. 개인적 업무비,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어디에?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죠. 또 저당 지불내, 불량부치 충당금, 또 소유자 봉급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 정답이 되겠고, 21번 다음 상식 중 관계가 잘못된 것. 수익 가격은 부동산 소유에서 장래에 기대되는 순수익, 순영업소득,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한 값 맞습니다. 지분 배당률과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서로 역수관계 있죠. 그래서 2번 맞고, 순소득 승수는 총 투자한 금액을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죠. 총의 동그라미. 지분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지분이 아닙니다. 순소득 승수는 지분이 아니라는 거. 시험 문제 우리 정답으로 많이 묻잖아요. 지분 투자액이냐 총 투자액이냐. 조소득 승수와 순소득 승수는 총 투자액을 기준하죠. 이 총 투자액을 뭐죠? 이 순 영업 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소득 승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하죠. 자, 건물 가치는 재생산 비용,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우리가 상각액을 빼주면 되겠고, 상환 비율 5번은 2년 전에 또 출제를 했죠. 5번은 상환 비율, 대출금 중에서 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과 이 대출금에서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 더해주는 게 여기 얼마다? 1이다.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잠시 쉬고 22번 문제부터 풀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